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소식인데 첫 번째 핫쌈 실루엣 정체 공개하죠.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의 가족도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전방위 통신조회를 해서 논란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회원의 통신조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팬클럽은 왜 통신조회 한 건지 잘 이해가지 않는데요. 윤석열 팬클럽 회원까지 탄 공수처.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팬클럽 회원. 자, 그럼 저기에 전직 검사가 있느냐? 그럼 팬클럽에 누구 검사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5, 60대 평범한 주부 3명을 통신자로 조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 60대 주부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작년에 윤석열 입당 조율 시기에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신 조회를 당한 한 주부는 카페 응원글 올리는 활동이 전부인데 너무 무섭다. 일반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섭죠. 딴 데도 아니고 공수처가 통신 조회하면. 또 다른 주부님,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갈까 두렵다. 이렇게 고민이 연결될 수 있겠군요.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갈까 두렵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도 됩니까? 50대 주부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저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막 털어도 된다고요? 안 되는데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에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130건 정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해온 겁니다. 저것의 법적 근거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인데 예를 들면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580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580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수천만 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통신 자료라 그래서 통화 내역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누구랑 어디서 맨날 몇 시에 몇 분 동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범죄 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가입 정보에 대해서 통신사에 요구를 해가지고 받는 말하자면 통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라는 걸 공수처가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 정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구청에 무서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들 예로 들면 불법 현수막인데 이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그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달랑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를 아는데 과태료를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통신회사에 LG, SK 해가지고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통신사에 이제 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 근거법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고 그러면은 통신회사가 그 사람의 주소, 이름을 알려 주죠. 그럼 그걸 받아서 불법 현수막을 단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공수처, 검찰, 그다음에 구청의 공무원들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본권 보장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좋은 이런 관행들은 이제는 좀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 국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사찰로 몰아간다든지 이것은 이제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정치적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윤 대변인. 근데 불법 현수막 단 사람들은 불법 현수막을 달았으니까 조회할 수 있다라고 쳐도 50대 주부인데 활동을 한 게 윤석열 팬클럽이고 글만 올린 게 전부였다는데 그럼 공수처가 저 번호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를 윤석열 팬클럽 50대 주부 거를 왜 파악하고자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님 해명을 듣고 나서 이 내용, 특히 오늘 방송을 지켜보셨던 저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불법 현수막을 그냥 전화번호만 떼칸에 걸고 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당연한 일일 텐데요. 지금 이 주부님들도 그렇고 저도 공수처에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저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 통신조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소까지 가져갑니다.
생년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내용들을 다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정치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는 이런 방구 대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시켜 버렸는데요. 그 뒤로 공수처에 대한 이 고발 사주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진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특정 정치인, 그것도 대선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통신 조회를 가져가게 됐는지, 이런 방식이라면요, 뭐 하나 문제 삼고 그냥 고발합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난 다음 그 사람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이 사람 통신 조회를 가지고 누구랑 전화했는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왜 고위공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사 중인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해갔는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밝히지 못하게 된다면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정치적 중립을 그토록 외쳐왔던 야당의 목소리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돌았던 것이라고 입증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고발 교수님. 사수하고 예. 이제 그 판사 발언은 사찰, 내일 그러니까 공수처 이슈 때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약속 때문에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게요. 안 제발 주셔도 하지 됩니다. 마시고 안 주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고, 두 번째 뉴스가 세 번째 뉴스까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의 주인공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후보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을 두고 현재 청와대 참모들과 크게 싸웠다. 다주택자들한테 100% 양도 차익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대책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에 오갔어요. 뭐 핵심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분위기 안 좋았어요.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대판 싸웠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거의 뭐 쌍소리까지 할 정도로 하고 따라 나오길래 제가 그만두겠다. 이거 사실이에요? 양도 차익 100% 과세? 김동연 부총리가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양도 차익을 100% 물리자라는 그런 과도한 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1대 15, 1대 20으로 싸웠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만약에 그때 불만이 있을 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뛰쳐나왔다면은 지금의 윤석열 후보 자리에 본인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호시절에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핫삼 소식의 정체도 공개합니다. 자, 방역 패스 오늘부터 적용인데 방역 패스를 두고 법원과 복지부가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아니 접종 완료자 99% 되면 괜찮냐.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미접종자 때문에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다. 방역 패스를 얻는 게 뭐냐. 의료체계 확보를 위해서다. 이해가 안 된다. 하하라고 법원이 정부와 설전을 벌였다라는 대목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미접종자들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은 6주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